오늘 보려고 하는 병정무기 5, 6, 7월에는 매우 신강해집니다. 내사주가 원래 신강하다라고 한다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이 하나, 흉이 조심해야 될 게 두 개. 자, 신약사주다라고 하면 유리하다. 길 작용이 분명히 두 개 정도는 있고 흉이 하나 조심해야 될 건 그래도 있다. 일간보다 그리고 일주별로 보는 것보다 일간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더 운세에는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6월 한 달 한정으로 내 사주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올려주십시오. 자, 뒤로 갈수록 못 올려드릴 수 있으니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병화일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월 운세가 있지만 2025년 전체를 관할하는 더 힘있는 운세는 을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을목은 병화에게 정인이지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아주 좋다. 그리고 사주 구성에 을목이 굉장히 용신으로 쓰이는 분들은 귀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나 문서 하시는 분들은 매매 문서운이 들어온다. 올 한 해 중에서 사화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죠. 아주 내 지원군을 얻는다라고 제가 월초에 이렇게 한 해 운세를 봐드렸어요. 신강하다라고 한다면 5월, 6월, 7월까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 수기와 또 금기가 약해지는데 간과 재입니다. 동가명예죠.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올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 내 마인드를 너무 주관을 강하게, 세게, 고집을 부리면 조금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후회를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올해가 또 이 사화의 운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따따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투자 유혹이라든지, 그쵸? 또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좀 빌려준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신규 오픈을 한다든지, 말리고 싶습니다. 병화일간, 한강하신 분들, 2월, 3월, 4월에 힘드셨다라고 한다면 올 여름은 지나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신 3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인사신. 네. 그거는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6월에 이 임수는 병화에게 편관이 됩니다. 태양이 뜨지 못하게. 그럴 때 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사주에 임수가 안 좋게 쓰이게 될 경우에는 6월에 잠깐 힘들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그러나 병화일간이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이 밑에 많은 지원군을 얻고 또 올해 운세도 나를 지지해주는 화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임수가 나에게 긍정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6월 한 달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신약하다면 편관이 들어왔을 때 며칠이라도 잠깐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내가 골몰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월에 오니까 엄청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운세 봐드리는 거는 오행적으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전문 용어를 최대한 좀 배제를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임수라는 것은 이 오화 속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정화라는 게 있는데 정화와 합을 해요. 그래서 정임한 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목 기운이 만들어지면 또 병화한테는 목생화 하기 때문에 또 내가 힘을 얻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임수는 6월에 이 임수, 나를 치는 이 편관은 편관의 작용을 한다기보다 결국은 내가 잠깐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걸 잠깐 지혜를 발휘를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좋게 된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주가? 신약사주. 신약사주가. 하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 편관이 병화가 옆에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면 태양이 있는데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제 이 임수라는 거는 좀 색깔이 있는 구름이거든요. 비를 만들기 전에 아주 멋있는 구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더 보기가 좋다. 또는 이 임수는 또 바다를 뜻하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이다 해서 보기에 아주 좋다 해서 사실은 병화는 이 임수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화는 개수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병화의 기운을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개수는 정관이죠. 그래서 원래는 정관이 더 길신으로 작용은 하지만 병화에게 있어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습기고 비고 그런 거죠. 비. 그러니까 날이 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쨍 하고 뜨지 못하고 조금 흐리기 때문에 병화는 주변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아주 찬란히 빛나야 그 가치가 연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좀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비가 올라고 하는 흐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으로 작용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길신으로. 그러나 대부분 개수보단 임수를 쓰시는 분들이 그릇이 좀 크더라. 그래서 병화일간 6월에는 아주 극신강하신 분 외에는 정임합목의 이 작용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으신 건강은 좀 볼게요.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 정화가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였다. 밑에 만약에 신약사주겠죠. 신약사주는 정화가 있든 이쪽에 정화가 있든 정화가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죠. 신약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게 임수가 정화를 묶어서 이 정화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빠질 수 있거든요. 또는 이거는 이제 부모, 형제,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거나 뭐 그런 건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4, 5, 미월에 이런 달에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불작용이 굉장히 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내 사주에 진토나 축토나 유금이나 위에 경금이나 자 금기운이 있어서 신약하신 분들이 제일 유리하겠다. 두 번째는 토 기운이 받쳐주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유리하고요. 이제 병화일간 이 정화는 이게 겁재입니다. 겁재. 자, 겁재는 재탈. 아까 시강하신 분들 조심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겁재. 그러니까 이제 겁재가 부정적으로 이제 쓰인다라고 하면 재물에 손상이 있거나 다치거나 또는 더 이제 사주 구성이 안 좋을 경우에는 재난의 위험도 있어요. 재난. 뭐 불조심도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신강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신강하신 분들은 이 겁재가 이런 부정성으로 와요. 그러나 신약하신 분들은 이 겁재도 나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겁재의 재탈이 좀 약화된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그러나 신강한 사주더라도 자, 유금이 있거나 축토가 있으면 사화의 기운, 오화의 기운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감안될 수 있고요. 또 내 사주에 진토라든지 기토라든지 습한 기운들이 있다. 그러면 또 이 흉의 부분을 많이 다운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주별로 좀 볼까요? 병신일주 하면 편재에 해당돼서 배우자나 또는 내가 재물을 만드는 그런 힘이 장착돼서 태어나신 분들이죠. 예, 복이 많습니다. 제복이. 신금 속에는 그 이유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조후가 맞아주는 거죠.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차갑고 6월에 정임합 임수와 정화가 암합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 생명의 기운, 목 기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 신금과 오화의 만남은 굉장히 아름답다. 병신일주는 이번 달에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주 극신강, 극신약하지만 않고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뭐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겁재는 이제 주변 환경의 친구나 동료
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라든지 이제 목기호를 만든다는 건 새로운 걸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한다든지 뭔가 희망을 본다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런데다 병신일주가 6월이다. 그러면 금이 왕하죠. 이럴 경우에는 더 좋습니다. 동료의 도움, 동료와 힘을 합쳐서 이 많은 금 기운들을 뭔가 제조하고 현금으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좋은 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병신일주더라도 자, 여기 월에 병자월이다. 예를 들어서 겨울생이고 만약에 이제 자월이 조직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인사이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냐, 아니면 좌천이 되냐, 아니면 뭐 횡적으로 지정을 옮기느냐 이런 것은 사주 전체와 대운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동수가 있겠다. 내 주변 환경이. 병신일주가 무자고 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 주변 환경, 뭐 직장이라든지 가족, 형제, 궁이죠. 월일치가 이동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주변에 물이 너무 많다.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간이 이렇게 살짝 떴기 때문에. 여기 남편궁이니까, 남편궁 속에 있는 이제 이게 편관이라는 거예요. 편관이 이렇게 투출했기 때문에 남편의 좀 동태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정사로 봤을 때 기혼자분은 사주 구성이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6월 달에, 이 내 배우자궁에 있는 편관, 내 남편이죠. 남편이 이제 투출이 돼서 정임합을 하니까 이 겁재는 경쟁자거든요. 다른 여자. 다른 여자와 합을 하는 그런 모습 또 보입니다. 단식적으로 판단은 하지 마시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미혼이신 분들은 이제 애정사, 썸 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병자일주 볼까요? 자, 병자일주는 내 자리가 이게 이동수가 있습니다. 6월에 잠깐이지만. 그래서 잠깐이기 때문에 뭐 한 달 좀 버티면 그냥 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6월에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집을. 그리고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병자일주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원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에 무자나 병자가 있다. 그러면 내 직장이라든지 더 큰 범위의 이동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럴 때는 꼭 이사나 이동수를 아니더라도 집에만 있지 않고 상당히 활력적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집을 떠나서 그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시에 무자나 병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 자식의 동태, 뭐 군대를 간다거나 또는 독립을 한다거나 오피스텔을 얻어서 그렇게 이동수가 있겠다. 그런 이제 한 달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럴 일이 뭐 없다 계획이 그럼 한 달 그냥 무난히 넘어가시면 되지만 이럴 때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충이나 극이 천간 지지로 충이나 극이 왕하게 올 때는 내가 꼭 이사는 아니더라도 운동을 한다거나 몸을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부정, 흉으로 가지 않을 충이 흉으로 가면은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충살로 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활력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운을 의도적으로 몸을 많이 운동하고 움직여 주셔야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병진일주 볼게요. 병진일주는 밑에 이제 관대를 깔고 또 관대는 이제 월사라고 관련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병진일주 분들은 화생토에서 굉장히 식신에 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이 고초살이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네. 반대니까. 어떤 완장을 하나 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진토 속에는 뭐 개수도 있고 을목도 있고 그러니까 정인과 정관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인 직장의 명이 아주 좋겠죠. 병진일주가 개수라든지 임수가 투관이 됐고
또 을목도 이렇게 투간이 됐다. 이제 을목이 투간이 안 됐는데 올해 이렇게 을목 정인이 왔어. 그러면 수국화하는 것을 이 인성이 받아서 가기 때문에 수행목, 목수행화 하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 통관시켜주는 을목이 귀한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새는 아주 좀 좋죠. 올해 전체적으로. 병진일주는 제주도가 많지만 이제 이 관인 아주 반듯한 부분이 있다. 아주 정직, 성실, 책임. 자, 그런데 5월은 어떨까? 병진 일주님들 그렇게 크게 뭐 나쁘고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통이잖아요. 사오미라든지 너무 인묘진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목화로 되면 아주 심각한 거죠. 등령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 연도와 4, 5, 6, 7월은 좀 부담스럽다. 내 기가 너무 왕해져가지고 좀 실수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병질주가 예를 들어서 뭐 유금, 가을이죠. 그쵸? 그리고 신월이라든지 요런 이제 가을생들은 좋죠. 진유합을 원래 내 사주 자체가 진유합 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느냐, 통장으로 쌓이느냐 이거는 이제 대운이라든지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요것만 본다면 나쁠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화가 오면 이 화와 금은 서로 상생하는 기운이에요. 극으로 알고 계신데 충과 극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금도 불을 좋아하고 불도 금을 좋아합니다. 서로 없어서 문제죠. 근데 이제 병진일주가 뭐 해월에 태어나면 좀 자체적으로 기운이 있어서 좀 예민하단 말이죠. 자, 예민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 내가 정에 이끌려서 딱 한 방에 자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이 좀 이상해. 그런데도 못 자른다든지. 또 직장에서 맺고 끊는 게 좀 확실해야 되는데 생각이 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월에는 내 생각을 좀 정리하고 가볍게 좀 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가볍게. 이 술토는 내 자체로 좀 이제 지진이 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을로 갔다, 봄으로 갔다,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누가 더 힘이 세냐는 거예요. 이 사주가 금기가 많냐, 목기가 많냐에 따라서 내가 외부 세력을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은요, 오화가 왔잖아요. 그렇죠. 술토가 오화를 만나면 불로 바뀌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내가 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충격 먹을 수 있습니다. 얘가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자, 여기 무슨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 부분은 좀 있으니 가볍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일주, 자, 병호일주, 병술일주, 이거 다 불화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신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이 일주들이에요. 병인일주부터 이제 보자면, 요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5화 월에 오면 잠깐이지만, 올해가 이제 반영으로 해서 병인일주가 여기 신금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제 월초에 올려드렸죠. 사화 와서 삼형으로 되기 때문에 관제, 구설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어요. 대운 포함해서 그런 거 잘 참고하시면 이동할 때라든지 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죠. 자, 그런데 이번 달에 병인일주가 봄,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요. 이제 신강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우 신강할 때 또 사화오고 환경에서 또 불이 왔어. 그래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병인일주가 봄, 여름 생은요. 6월 한 달은 뭐 해야 된다? 개운법. 명상하고 가까운 명상센터 가시고 그리고 뭐 시원한 바닷가나 수영을 좀 하신다거나 그리고 뭐 저수지나 계곡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내 정신과 마음을 좀 비우는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상을 하라는 거는 너무 뭔가 욕심을 내고 추진하고 확장하고 개업하고 일을 벌리고 투자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또 사람들과 너무 어울려서 술 먹고 이런 거를 하면 뭔가 외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한 달, 이제 6월까지 지나가면 좀 더 괜찮으니까 한 달만 그렇게 자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병인일주가
신유술은 안 되죠. 유구월이나 신월, 그러니까 양력 8월 20일 이후에 태어나셨거나 9월, 양력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운세가 된다. 병인일주가 겨울에 태어났다. 해자축, 해자축은 어떨까요? 해자축도 나쁘지 않아요. 인의 한 목으로 해서 목 만들어주고 신약한 상황에서 또 자도 근데 이동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외부의 변경수가 하나 변화 변동수는 있어요. 직장이나 어떤 가족 관계에서 이것도 근데 6월 한 달 살짝 오는 건데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하나 정도 충은. 그런데 병인일주라도 자월인데 쥐띠고 자시에 태어나고 이럴 경우에는 부정적이에요. 세 번 충은. 그러니까 변화 변동이 좀 많은 겁니다. 6월에. 자, 그렇게 병호일주 지나갈게요. 자, 이제 문제는 병호일주죠. 우리 아름다운 병호일주님들, 병호일주님들 참 재주 많고 아주, 그쵸? 솔직하고, 또 아주 날씬하신 분들도 많아요. 병호일주가 살쪘다. 그러면 운세가 조금 하락될 수가 있어. 병호일주는 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 몸이 내 재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병호일주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지만요. 이 오화 속에는 기토가 있어요. 기토는 매우 습한 토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폭발되지 않게 이 오화월에 속에 이 기토가 탁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 불길을 잡아주는 이 습토, 기토가 있다. 병호일주가 그래서 기토가 어디 이렇게 투간되면요. 좋습니다. 기토나 모토가 투간되는 사주가 아주 유리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토를. 그러니까 화생토 해가지고 내 재능과 재주와 기능, 자격증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병호일주가 막 불이라서 너무 걱정할 것 아니지만 원래는 그러나 병호일주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임묘진에 태어났거나 이제 사오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등령득지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정 하나 병 하나 떴어. 그러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뭔가 모르게 기가 빨려. 좀 피곤해. 피로가 자주 와요. 왜? 신장 건강의 회복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자분들보다 남자의 신체 구조는 그 본능적으로 이 몸 자체가 양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불이 왕하잖아요. 그러면 심혈관계, 눈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뇌출혈, 이런 거 한 40대부터 굉장히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세를 논하기 전에 건강 망가지면 다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운이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흉을 피하는 조심, 뭘 조심할까? 이렇게 좀 겸손한 태도로 너무 바깥에서 활동을 망하게 하면 내 원기가 부족해서 해내야 하는 일도 못할 수 있다. 책임지지 못한다. 약속을 잘 못 지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원도 금물입니다. 막 말을 막 던지는 것도 책임지지 못할 말은 던지지 말자. 뭔가 보여도 자. 그래서 병호일주가 올해 특히나 5월, 6월 넣으시면서 좀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힘들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자, 편관이 살짝 떠서 이 임수가 좀 눌러주면 좋겠지만 임수가 그렇게 힘이 센 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강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 살짝 오는 거는 이 임수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봐야 돼. 관의 문제. 그러니까 내 명예가 떨어질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뒤에서 누가 뭐 내 얘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계를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병월주 6월, 7월, 6월, 7월까지만 잘 참고 이제 명상,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명상, 이렇게 놓는 거,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이제 자기 관리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주변과 잘 지내고 계시면 그래 운동으로 그냥 이 기운을 풀어내는 게 좋죠. 자기한테 맞는 걸로. 그래서 7월까지만 지나가시면 이 가을쯤 오면 뭔가 결과도 기대해 볼 만하고 하니까 7월까지는 좀 자중을 하시면 좋겠다.
자, 마지막 병술일주입니다. 자, 병술일주도 이제 밑에 이게 이제 아궁이에요. 그렇죠? 해가 넘어가는 서경이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병화 일간분들 중에서 병자일주와 병술일주와 또 병신일주까지 이런 일주들은 병화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확 드러나는 그런 기운들이 아니에요. 좀 겸손 모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술토가 가을 토로 쓰이느냐, 신유술로 쓰이는 토냐. 그럼 굉장히 좋아요, 이 주변이. 그쵸?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좋습니다. 가을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오화, 미토, 뭐 또 술토, 인목, 뭐 이런 식으로 사오미나 인목이 있게 되면 또는 술토가 있게 되면 아주 이제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 그리고 5월에서 7월까지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져볼까요? 인월이다. 그럼 또 이번 달 같은 경우 인호술 확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밑에가 다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 몇 점 안 돼요. 여기가 거의 두 개 합쳐가지고 50점 뭐 정도 돼요. 100점 만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많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인월도 그렇죠. 그리고 묘월 볼까요? 병술일주가 묘다? 근데 이것도 합을 해. 그래서 온기를 만들어서 뜨거워. 그러니까 이 자체로 심각해요. 목생화에서. 사오미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여름, 한여름, 미월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술토가 미월이다. 그럼 이제 이게 여름 사막토라고 하죠. 모래토인데 이게 또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실 또 이제 소띠다 이러면 이런 분들은 좀 특수 직업을 해야 됩니다. 특수 직업. 안 그러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종교 철학, 뭔가 사람 살리는 의사, 한의사, 뭐 이런 거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적성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또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운이 받쳐줘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미토는. 그래서 봄, 여름, 생 다 걸린다. 심강해진다. 그래서 아주 요 환경은 안 좋은 환경이다. 자중해서 몇 달 잘 버티면 오히려 내 내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5, 6, 7월로 계획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을에 거둬들여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병화일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모른다? 그러면 올려주시는데 몇 년을 몇 월 몇 시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거 다 일일이 또 이렇게 입력해서 그럴 시간이 좀 여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세력으로. 그리고 근데 나이랑 직업까지 올려줄 수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막 풀어드려요. 막 이렇게 좀 상황을 또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궁금하신 상황. 운세는 못 봐드려요. 근데 이제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런 것들을 여력이 되는 대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좀 6월 이렇게 지나서 중순까지 막 넘어가고 이러면 제가 못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여름, 5월, 6월, 7월 원하는 대로 큰일 없이 건강 조심하면서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랑 많은 정화 여러분. 일간 일주에 따른 운세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운세를 예측하는 것은 신 강한지 신 약한지를 판독을 해서 네, 이 불의 에너지가 왕하게 들어오는 5, 6, 7월은 어떻겠다. 이게 더 적중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내 사주가 신강신약인지 모르겠다. 초보분들이 많아서 6월 한정으로 알려드릴 테니 네, 댓글에 올려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못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른세, 6월 운세 알려드리기 전에 25년 연운세 잠깐 볼게요. 편인과 겁재에 해당되죠. 편인도 정인과 함께 뭐 공부운이라든지 합격운이라든지 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인과는 다르게 이 편인은 뭔가 보이지 않는 학문, 잡학 같은 거겠죠.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도움이 공부가 잘 되는 한 해가 될 거고요. 이렇게 편인이 들어올 땐 호기심이 왕성해져서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지지의 이 사화를
얻음으로써 이 성향이 나올 수가 있다. 원래 이제 정화는 아이 성향이 많죠. 그런데 올 한 해는 못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속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신약사주일수록 그런 행동 패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겁재라는 것은 재탈, 남자에게는 여자 문제라든지 남녀공이 경제적인 돈 문제, 돈을 좀 투자하는 거죠. 뭐 그런 돈이 나가는 건 자기 개발 차원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인 겁재 들어올 땐 자기 개발하기 아주 좋은 한 해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5월, 6월, 7월 볼게요. 만세력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남녀 구분하고 또는 직장까지 직업 이렇게 올리시면 더 참고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일간 여러분들 5, 6, 7월은 이렇게 남방에 화가 강하다. 올해 또 이 사화가 중첩되면서 불의 에너지가 상당히 5, 6, 7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화일간이 신약해서 문제가 되었던 분들은 올 한 해 그리고 5, 6, 7월에 에너지를 얻고 지원군을 얻고 실천하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유불리가 있죠. 뭐 건강은 좋아졌는데 돈이 나간다거나 또는 돈이 나가지만 긍정적인 나에 대한 투자로 돈이 나간다거나 긍정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유불리는 전체를 봐야 된다. 어쨌든 신약 사주가 길이 2개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흉이 1개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화일간이 이제 올해 6월을 이제 보자면 6월의 특징은 합이 되죠. 정입, 합목 해가지고 목기운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내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그거는 이제 5월부터 좀 들어왔는데요. 인묘진을 넘어왔죠. 양력 2월, 3월, 4월. 이때는 목기운이 완연하게 올라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인의 그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문서 매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합격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변화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부분으로 왔는데 그렇게 쭉 2, 3, 4월 추진해 오던 것이 잠깐 5월부터 보류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신금이 을목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제 고만 자라. 요만큼 자랐으면 됐어. 하고 이 가위로 이렇게 넝쿨이 사방팔방 올라가는 것을 조금 1차적으로 재련해주고 재단해주는 마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다듬어주는 그런 달이 이제 5월 달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벌려놨던 거를 교통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잠깐 5월 5일부터 5월 20일 정도 사이에 일어났을 거고 5월 달에 교통정리를 하고 6월에 뭔가 새롭게 정립, 목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정관을 내가 끌고 오는 겁니다. 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용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만드느냐? 아,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겠다, 꾸며야 되겠다, 계획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와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일적으로는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 이런 부분은 전체 또 집안 살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져지는 그런 6월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정운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정관과 합을 하니까 애정운이 상승되죠. 이럴 때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른데 정말 내가 베풀까? 배우자,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원낫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사주 구성에 따라. 그 내 사주가 금기운이 있을 땐 이 정관을 잘 쓰는데 금기운이 없으면 원낫일 가능성도 있다. 거를 일주마다 다르니까 일주별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사주가 약간 유리한 구조긴 한데 정유일주, 정축일주, 정해일주 자, 요런 구조가 일주 자체는 이제 신약이죠. 그렇지만 주변이 봄, 여름에 태어났으면 신약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신강 신약은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주만 보면
좋다. 자, 이런 일주들은 올해 4, 5, 2월을 굉장히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뭔가 이루는 그 근원의 에너지를 받는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 뜻대로 한번 펼쳐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 투자 확장, 신규 사업 이런 거는 걸리면 안 된다. 뭐 그거 그래도 참 괜찮아요. 뭐 이런 운이 들어오면 또 내가 알아서 또 교통정리하고 가면 되니까. 자, 그러나 정사일주 정미일주, 자, 정묘일주, 요런 일주들은 일주 자체는 이제 신강합니다. 그러나 가을,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네, 그래서 일주만 갖고는 신강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주들은 제가 여러분 사주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신강한 겁니다. 그랬을 때 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금전적인 부분, 네, 사업적인 부분, 이런 내 주머니로 뭔가를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정유일주 보겠습니다. 자, 정유일주는요. 여름생이 아니고서는 모두 긍정적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여름생일 땐 사오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오미생이면 벌써 이게 30, 4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40점이 벌써 불인데 올해 또 4, 5, 6, 7월은 불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딱 월지에만 불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천간에 또 불이 투간됐다라고 하거나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유금에 금전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잘 지키세요. 내 배우자를 잘 지키세요. 뭐 배우자, 일지는 배우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의 어떤 동태를 잘 봐야 되고요. 배우자의 건강,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건강, 사이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네, 외박이나 각방을 오래 쓰시면 이별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 왕하면, 천간까지 불이 왕하면, 네, 이 유금을 지킬 수가 없다. 특히나 이번 달에는 애정사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정임합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왕한 사주, 천간, 위에 칸, 아래 칸 다 불이 좀 있는 분들은 이 정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자, 정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분들은 이제 직장이 되겠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월에. 그러니까 그거는 6월 한 달 잠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참고해서 내가 두 마디 할 거 한마디로 좀 줄인다거나 너무 과하게 신경 쓴다거나 너무 의심한다거나 너무 예민하게 한다거나 컨트롤해서 내 가족들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 의한 에너지가 강하게 오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하겠죠. 자, 어떤 사주가 정유일주가 불이 위아래로 좀 과하다라고 했을 때. 자, 그 외에는 다 사실은 정일주는요, 긍정적인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길이죠. 자, 정유일주는 원래요, 월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와 오는 운이 아주 좋아요. 너무 극신강하지만 않으면, 극신강한 사주는 예외입니다. 네. 너무 극신강하지만 않으면 이 정유일주는 원래가 제복이 있어요. 내가 밑에 이 보석을 갖고 장착하고 태어나신 분인 거예요. 남편이 내 맘대로 되지는 않아도 돈은 좀 잘 번다 이거죠. 아니면 또는 내가 전문가 사주라는 겁니다. 자,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화를 만나면 사화는 외부에서 오는 거죠. 지금 5, 6, 7월 25년의 이 을사는 외부의 어떠한 에너지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겁재라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요번 달은 또 이제 비견입니다. 어쨌든 정화에게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기운. 내가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화는 유금을 만나고 오화도 유금을 만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유금이 빛이 난다. 협력해서 돈을 만든다. 빛이 나서 이 금덩어리들을 크게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요. 금을 좀 사시는 것도
좋겠다. 대운에 따라서 유불림이 조금 있겠지만 참고하십시오. 특히 신약사주가 더 유리하다. 정임한 목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일주도 7월에 약간 스트레스는 좀 있겠다. 누가 나를 신경 쓰게. 나 촛불을 밝혀야 되는데 달빛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어때요?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달빛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달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끼인 겁니다. 구름이. 그래서 좀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또는 촛불에 비가 오는 격이니까 촛불이 꺼질랑 말랑 이럴 수 있어요. 신약사주들은. 그러니까 7월에는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7월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6월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정일주는 길이 두 개에 흉이 하나. 자, 흉인 사람들 신강할수록 많이 신강할수록 자, 그리고 정해일주 볼까요? 정해일주는 올 한해 뭔가 이제 이사운도 있지만 꼭 이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사나 변화 변동. 뭐가 변화 변동? 내 몸이 이거는 체거든요. 일주에 있는 건 내 체입니다. 배우자나 나의 동태인데 내 몸이 역마의 기운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호기심을 갖고 돌아다니는 상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에너지가 이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 개발, 운동,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이럴 때 많이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살풀이가 돼서 좋은 거예요. 건강적으로. 그러나 정해일주 너무 신약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멀리 이동하는 거, 해외까지 이동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음기지를 갖고 있는 신약사주들. 이 위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는 음팔통이라든지 또는 기문, 뭐 원진 이런 또 형 이런 살이 많거나 해수가 여기 하나만 있지 않고 대운이라든지 뭐 인목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인사신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너무 멀리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럼 너무 원기가 또 떨어집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금방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약사주들은. 그러나 집에만 있지 말아라. 이동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월초에도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렸는데, 요번 연도의 정해일주는 해수와 겨울을 여는 이 신장님과 여름을 여는 이 사화의 신장이 서로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해수, 그러니까 지지죠. 땅속 해수라는 궁에 자 무갑임 또 사화 속에 있는 무경병 자, 요런 애들이 되게 양간들이라고 합니다. 양기운들이 위로 다 계고가 돼요. 땅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음간들이 있는 분들은 합이 많이 일어나요. 합이. 그래서 합이 돼서 뭐가 변화 변동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 긍정적으로도 많이 변화 변동이 돼요. 막 사람이 의식이 막 점프가 된다거나 어떤 깨달음이나 깨달음을 내가 얻는다거나 뭔가 깨친다거나 자아성찰을 한다거나 이런 정신적인 의식 수준의 향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금전의 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일 경우에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질병수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 이별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사주가 위에 음으로 되어 있는 사주가 어떤 사주예요? 을정, 기, 신, 개. 이 위에 그런 사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충 때려가지고 합이 됩니다. 합이 돼서 화가 돼요. 그걸 이제 묶어버려서 못 쓰게 하거나 묶어서 다른 기운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박이 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될 수 있는 변화 변동이 있는 달인데 그 중에서 요번 달은 지난 달은 어떤 이제 그 돈을 교통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달은 관에 대한 이 교통정리가 유불리, 긍부정이 있는 달입니다. 특히나 6월엔 애정사, 5월, 6월은 애정사가 있습니다. 애정사도 긍정, 부정이 있겠죠.
신강과 신약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려요. 신강이 훨씬 불리하고 신약은 유지 또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 사주 몇 개 빼고는 항상 정확하게 내 사주를 보려면 배운 사주 전체를 정확하게 넣고 전문가한테 보시는 게 고요. 특별한 별일 없다 그럼 참고만 하고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초안으로. 그러나 정해일주도 오행론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신약 사주 1대. 다음에는 정축일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약한 사주죠. 동토 위에 촛불입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이제 희생 정신이 있는 정말 가슴형인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사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렇게 축이 있을 땐 오화나 사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요것만 딱 보면. 정화는 어쨌든 이 동토를 녹여서 써야 되거든요. 그쵸? 땅 속에 이 축토라는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신금이 있죠. 신금은 편재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금전적인 부분, 나의 어떤 소유 물건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득인 거거든요. 근데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녹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 자체에 불이 있으면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는 것은 더 좋다. 특히 겨울생은 더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축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 자월이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묶여 있어요. 요거를 이 자축 합토해서 더 단단한 땅입니다. 단단하고 아주 더 춥고 그런 땅이에요. 이 정화가 혼자 녹이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제 편관 7살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우자로 인한 직장의 스트레스, 이게 항상 이제 있는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이런 분들인데, 이게 불이 왕하게 오는 거는 긍정적이다. 오행론적으로. 그러나 이게 녹을 때 그냥 아이고 좋아 하고 우리가 사우나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녹이면처럼 녹여지지가 않아요. 인생은. 충격은 한번 있습니다.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어떤 느낌이냐면 자수와 오화잖아요. 6월은. 그러면 이제 자오, 자수와 오화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해수와 사화도 서로 충되는 정반대에 있는 그 신장들인데, 마치 지구가 있으면 자오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지축. 그죠? 남극과 북극 개념이에요. 정말 정반대인 거예요. 오방중과 아주 뜨거운 정오 한낮이란 말이죠. 여기는 완전 동지고 여기는 하지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추울 묶여있는 이 땅을 불이 와서 녹여서 좋긴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충격이 좀 한 번 있어요. 왜냐? 이 정화는 평생 이렇게 추운 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으로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요. 갑자기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래야 이 땅이 녹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있던 보석 뭐죠? 보석. 축도 속에 있는 신금 그리고 물도 먹을 수 있게끔 녹혀 있고 특히 또 기토가 있죠. 기토는 식신이란 말이에요. 자, 화생토에서 이 축토도 식신이지만 너무 내가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식신이야. 마치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이쁘긴 이쁘죠. 이 정아는 너무 자식을 사랑하고 가슴이 따뜻한 엄마니까.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않은 자식이 있어. 힘든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얼었어. 꽁꽁 얼었다. 그 팔자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아이가 한 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자식으로 인한 고민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자식이 잘 되려면 녹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식신이 내가 먹기 좋은 식신. 요런 자식이 잘 되는 자식은 요런 것도 이제 기토가 이렇게 탁 하고 이제 나와줘야 돼요. 기토부토가 이렇게 좀 나와줘야 내가 관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땅 속에 꽁꽁 얼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식운이 잘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뭐다 한번 충격 있고 내가 이렇게 땀 삐질삐질 뭐 굉장히 더운 느낌, 답답한 느낌 그런 일들을 잘 견디고 잘 넘어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월 정화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묶일 경우에.
파이팅! 정축일주 여러분, 파이팅! 그러니까, 올해, 이번 여름 잘만 견디시면, 가을에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꼭 금전적인 게 아니라도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석쯤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신약사주, 신약 일주죠. 신약사주가 아니라 신약 일주를 이제 받고, 그거는 이제 봄생, 여름생, 가을생, 겨울생에 따라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식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좀 신강한 일주들 볼게요. 정사일주분들. 뭐라고 해요? 해를 품은 달. 멋있죠? 아름답죠? 자, 그래서 정사일주하고 비슷한 일주가 병호일주예요. 병호일주도 위에도 불, 밑에도 불. 여기도 겁재, 여기도 겁재. 되게 비슷한 것 같죠? 위아래로 뜨거운 불이야. 그래서 이 일간, 위아래가 똑같은 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표현지향적, 표현을 아주 잘해요. 몸짓, 손짓, 뭐 언어, 어떤 기운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연예인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예체능 쪽으로 하면 적성이 아주 잘 맞죠. 그런데 약간 틀려. 정사랑 병호의 느낌이 굉장히 틀립니다. 병호는 제시사주예요. 굉장히 어때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눈, 코, 입도 크고. 그렇죠? 더 훨씬 드러나죠, 빛이. 정사일주는 이효리 사주가 정사일주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밝혀졌죠? 정일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효리 사주 정사일주라고 본인이 그 생일을 최근에 최근은 아니라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사일주에 식신상관이 아주 잘 발달된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피클이나 이럴 때 보면 소녀 같고 야리야리하고 되게 여성적일 것 같은 기운이야. 우리가 느끼기에 주변에서는 정화, 달로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런데 밑엔 태양을 품고 있다. 태양을 품은 달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엄청 센 언니잖아. 이효리도. 그런 느낌입니다. 올해 특히 4, 5, 6, 7월 그리고 내년 병호 월, 내후년 정미까지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평생에 나의 의식 수준을 올리고 내 내면을 성숙하게 하는 어떠한 모든 것에 투자를 하시면 돈이 3배, 4배 뜯길 게 오히려 나중엔 돌고 돌아서 나한테 금전적인 거 좋아집니다. 돈을 목적으로 또는 어떤 사업의 확장을 욕심으로 가게 되면요. 굉장히 흉작용이 있다. 그래서 내면의 성장과 성숙 또는 건강 이쪽으로 집중하셔라. 너무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의 돈을 이제 들여가면서 시간, 에너지를 들여서 그거를 갖추고 그걸 공부해라라는 타임이에요. 그런데 그때 욕심을 내잖아요. 근데 그때 욕심을 좀 많이 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알고, 그거를 내가 오늘 잘 흐름을 보고, 지금은 밖에 번개치고 비가 오는 거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경고방송 안 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사주 공부를 이렇게 타이밍을 모른다. 사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막 기운이 막 들어오니까, 말이 막, 이제 이 붉은 적토마가 그냥 막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기운이 나를 이끄는 대로 막 이제 다닌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트러블이 굉장히 많게 돼요. 이럴 때. 겁재가 왕하게 되고 불이 왕하게 돼. 자, 정사일주가 봄, 여름생 또는 주변에 이제 불이 많다. 내 사주간데 신강시향을 모른다. 그럼 이제 올려주시고 정 모르겠다 그러면 올려주시고 그래서 정사일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도 제가 길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내면의 성숙, 의식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제 공부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하면 좀 덜 아파. 근데 모르고 두드러 맞으면 엄청 아파요. 왜? 내가 거부를 하니까. 그리고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럴 때 근육 만들고 그러면 막 근육이 척척 잘 붙어요. 그런 게 길. 흉은 금전, 인간관계, 사업. 정사일주처럼 정리일주도 비슷합니다. 약간 다른데 비슷합니다. 정리일주가 불리한 요럴 때 정리일주가 불이 왕하고 5, 6, 7월 불이 왕하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불이 왕하다. 내 사주에도 불이 있고 또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정사일주처럼 내면 성숙, 욕심 놓고 의식 수준을 올리는 이런 공부 차원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 몸 공부,
정신 공부를 해라. 근육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 몸의 근육. 물질적으로 가면 안 된다. 특히 정미일주가 추걸이다. 그리고 또 술토 사명이 있어. 이럴 경우 특히나 더 그래요. 이럴 땐 종교,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명상센터나 이런 데 좀 자주 가세요. 자주. 그런 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오히려 영성 개발이 더 잘 됩니다. 이럴 때 불이 확 올라올 때 메시지가 막 내려온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쫓으면 안 된다. 이럴 때 딱 점프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28년부터는 그냥 돈이 쫓아오죠, 나를. 내가 돈이 싫어 싫어 해도 막 나를 쫓아와요. 그래서 인생이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한 50 정도 사시면,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자유민주주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겸손에, 1000명, 50이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소리를, 내 안의 메시지, 를 내 안에 내면의 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 이때는 이런 명리학 같은 것도 들려요. 수용적입니다. 적대시하고 의심하고 하지 않고. 자, 그리고 정사정리. 정묘는 느낌이 좀 달라요. 정묘일주 분들은 좀 공부 쪽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물이 많으면 특히 더 공부에 집착을 하는 형태가 이제 되긴 하는데, 뭔가 인성을 밝히는 일, 교육자라든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활인업이라든지, 이제 정묘일주가 제일 잘 풀린 사주가 이제 이국종림 사주라고 봐야 되는데,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이 있고, 또 이 정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슴 따뜻하고 음간이지만요. 이게 못정자, 못 박을 때 이게 못이에요. 못의 물상에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게 있어요. 정화가. 금을 다 녹여버리는 게, 어떠한 쇠붙이도 정화 앞에서는 다 녹습니다. 그렇게 강한 쇠붙이도 정화가 다 녹여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 정화의 힘이라는 건. 열로 쓰이느냐, 빛으로 쓰이느냐는 내가 공부 좀 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뭐 병을 고쳐준다거나, 정신의 병을 고쳐주든, 육체의 병을 고쳐주든, 생사를 논하는 이런 역학, 철학, 그건 이제 빛으로 쓰이는 거예요. 일단 물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열로 쓰일 때는 또 제조라든지 어떤 화학, 어떤 문명을 발전시키는 뭐 AI, 컴퓨터 이쪽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묘일주는 사주 구성이 딱 잘 맞지 않고는 좀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연애 쪽에도 많지는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정묘일주 분들, 근데 정묘일주 분들 굉장히 선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좀 예민해. 좋은 감각, 예술성도 있긴 한데 도하니까 뭔가 인생을 가시다가 힘들다 그럼 이런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위로가 많이 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사주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묘일주가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을 가능성이 좀 많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불이 많이 들어올 때 좀 힘있게 좀 용기를 내서 행동하시고 뭐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묘일주는. 정사일주와 정미일주하고는 조금 달라요. 정묘일주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쭈삣쭈삣 뭔가 용기 못 내고 도전 못 하고 뭔가 다 끊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못했다. 그러면 용기 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한 해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약사주 분들, 정묘일주 중에서 신약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묘일주인데 여름에 태어나고 막 목기 많고 감목 막 이렇게 뜨고 경금 뜨고 무토 뜨고 막 이러신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뭐 알아서 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고 능력자고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분들은 너무 극심각만 아니면 그렇게 조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연도 그리고 5, 6, 7월에 그런데 이제 정묘일주는 하나 보이는 건 이 묘가 투관됐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인성, 배우자의 변화 변동 또는 내 공부줄이 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월에 이제 이렇게 묘가 있는 분들 있죠? 정화 일간 분들, 묘월인 분들은 이번 연도에 진짜 편인 공부와 인연이 있게 돼요. 이럴 때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다. 일간까지 이렇게 신강신약으로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한다고는 했는데, 네,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개인 시청 해주시고,
네, 신가지야 모르시면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못 올릴 수도 있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충직하신 우리 무토일간 운세 보겠습니다. 신강한 분들이 흉이 두 개, 길이 하나. 신약하신 분들은 이제 흉이 하나, 길이 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을사년 잠깐 보고 갈게요. 올해 정관 편인으로 아주 수용적이고 이제 안정된 패턴의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명예가 회복된다든지 나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운이다. 그러나 이제 신강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무토에게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신이죠. 그러나 이 정관에 어떤 명예나 관운을 잘 가지고 오려면 신금이 왕하거나 또는 가을생이나 이렇게 되면 이 정관을 쓰는 명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극목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5월에 이제 신금이 오죠. 그래서 내사주에 이제 신금이 뭐 예를 들어서 왕하거나 상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5월에 이제 상관이 이렇게 투출하면 이제 정관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직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화가 많다라는 의미는 쓸데없는 생각, 잡념이 좀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강한 사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모르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만세력으로 올려주시면 6월 한 달 한정으로 한해서 올려드린다고 이제 계속 말씀 이제 드리고 있는데 모토분들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뒤로 갈수록 제가 못 올릴 수 있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모토일간이 내 사주 자체가 좀 신약한 사주다. 그렇게 되면 요번 연도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지원군 귀인수가 있고 공부나 학문적 그 인연이 이제 있겠다. 유리하다라는 거죠. 학업운에. 또는 인성은 이제 문서라든지 계약, 이런 부분도 유리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사주 불이 많아지면, 특히나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 기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제 조심하셔서 흉으로 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사실요, 참고하시고, 무신일주는 지장간 속에 식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무토를 이제 산이라고 해서 아주 우직하고 강직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무신일주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략과 전술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술이라든지 재주가 있고 특히 파워가 있습니다. 올해 목화가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요 올해 무신일주는 정말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러나 변화 변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월운세를 보는데 자꾸 25년을 왜 얘기하냐면 5월, 6월 이 2025년에 어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요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관운, 승진은 취준생들은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명퇴하신 분들도 다시 재취업을 할 수가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이력서를 냈을 때 다른 때보다 좀 운이 따라준다. 근데 무신일주 분들이 이제 신강하다. 특히 이제 극신강이 더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만의, 좋게 얘기하면 자기만의 신념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과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운이 잘 받쳐주면 어떤 조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트러블이 있어서 자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밥그릇, 편인 도식, 이렇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 무토에게 지원군이 돼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내 자체가 이제 신강하게 되면 화가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신일주한테 이 신금은 내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는 배우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자식의 운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식주, 배우자, 자식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편인 도식한다 해서 자른다, 잘려나간다, 억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사화와 신금이 만나면 합을 해서 원래는 합이라는 건 좋은 의미인데 합해서 두 개가 물로 바뀝니다. 수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변화, 변동도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5월, 6월에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다. 7월에는 또 정제하고 이제 합을 해서 합화가 되기 때문에 극신강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불리하니 너무 무리한 확장이라든지 급격한 변화 또는 감정 조절 이런 걸 좀 조심하시면서 가신다면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무신일주 분들은 올해 전체가 좋은 운인이기 때문에 여름만 잘 보내면 굉장히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좀 유리한 일주는 이제 무자 일주가 되겠죠. 이 밑에 이제 정제를 깔고 있죠. 돈, 관리 능력, 요런 돈을 다루는 아주 디테일하고 정밀하고 꼼꼼한 구석이 있어요. 특히 여기에 이제 유금이나 신금까지 있다라고 하는 가을생이다라고 한다면 금융이나 회계, 이 꼼꼼한 일들을 직업성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곳에서 아주 적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무자일주가 이제 심약하게 되면 5, 6, 7월에 긍정적인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좀 서서히 풀리면서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자일주가 신강하다라고 하면 밑에 그래도 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신강해도 괜찮아요, 무자일주는. 그러나 4, 5, 미월에 이제 태어났거나 한데 토화가 많이 투출됐다라고 한다면 올해 그리고 5, 6, 7월에 오히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던 어떠한 이제 소속된 안정감, 이 정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5월에 사표를 던지거나 던지려고 했던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6월, 7월에 내가 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고 사주구조가 극신강이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 만약에 5월에 그런 분들이 저에게 상담했다면 사표 던지지 마라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극신강이신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표를 던졌을 때 내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확신으로 사표를 던졌다.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자 일주도 올해 5, 6, 7 웬만해서 긍정적이지만 극신약, 극신강일수록 좀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 건강운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운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표 던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특히 무자일주는 6월을 잠깐 이제 보면요. 좌우 충살이 일어나죠. 이제 주거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수는 또 이제 배우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배우자가 직장이 이동한다거나 직장으로 인해서 집을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게 이제 사주 구성이 균형이 잡히면 긍정적인 이사운이나 이동수로 보는데 이 사주 구성이 너무 극신강이거나 너무 극신약이거나 이렇게 극단성으로 사주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성이 있습니다. 몸이 좀 아프다거나 건강운이 좋지 않다. 특히 척추 쪽으로 피부 척추 이런 쪽이죠. 신경계죠.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이런 쪽으로 건강운에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감정적인 부분. 자, 6월에는요, 감정 조절을 좀 잘해야 됩니다. 꼭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영향력이 좀 달라지는 부분. 좀 확률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월지에 있거나 특히 일지에 있게 되면요. 자기 감정 조절이 급격하게 조석으로 바뀔 수가 있거나 뭐 조울감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게 좀 심해진다거나 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겠죠. 그게 이제 금전 또는 이제 애정사입니다, 보통. 뭐 상어분도 있겠지만, 이별수, 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부명도 굉장히 많죠. 무진일주가. 무진일주는 근데 이제 관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 초년, 청소년기에 한번 이제 정신 공부를 한번 해요. 뭔가 몸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일찍 좀 공부를 해서 겸손 마인드로 가신 분들은 인생 끝까지 아주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일주가 겉으로 봤을 때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고집이 있어서 자기 신념을 내려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이제 무진일주 분들이 오랜 이 속에 있는 정관이 투출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 길과 흉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다망하다고 하죠. 좋았다가 조금 안 좋았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 약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이 투출돼서 내 명예와 인지도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사 지망살에 걸려서 뭔가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묶이는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우자가 됐든 내가 됐든 이제 그 부분이 좀 있다. 신강 신약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무진일주가 신강하다라고 한다면 더 고집스러운 양상으로 내 자존심이 너무 세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연성이 좀 떨어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 편인과 그리고 5월, 6월, 7월에 이 사오미의 불의 기운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무진일주는 상당히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꼼꼼해요.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놓치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사주에 불이나 토가 많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똥꼬집 때문에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 5, 6, 7월에 그런 사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운법은 내 자존심, 고집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것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해서 이 25년의 좋은 관운, 사람운을 내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신 분들은 그 자존심, 고집만 조금 좀 내려놔라. 그러면 일이 절로절로 풀릴 거다. 더 귀를 활짝 열고 좀 수용적인 태도, 원래 잘하시는 그 부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무진일주는 사실은 이게 나무 봄토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원사주에 좀 있으면 더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 토를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올해 그리고 5, 6, 7월에 유리한 3순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지금 뭐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인일주 보겠습니다. 자, 무인일주는 밑에 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약한 걸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속에는 병화가 있습니다. 태양을 품은 산이죠. 큰 나무, 호랑이를 깔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이 세지 않고 아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그런 이제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자, 이런 무인일주가 을사년은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을사년. 그러나 아까 무진일주처럼 이제 길과 이제 흉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 무인일주에게 이 정관이 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죠. 그쵸? 내가 목을 쓰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게 정관으로 투출이 됐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다. 내 명예가 회복이 된다거나 인정이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무인일주가 신강, 극신강이면 더 흉이 두 개가 있겠습니다. 원래 무인일주는 명예라든지 이제 공익성으로 가야 굉장히 좀 좋은데 6월에는 이제 편제가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 정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 들어오죠. 금전적인 것, 내 소유의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좀 배포가 크고 더 수용적이고 좀 조직과 전체의 공익성을 더 보는 분들인데 갑자기 내 거를 챙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좀 돈이 쬐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자, 신강한 사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편제나 정제, 남자한테는 이제 부인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남녀공이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오히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있던 마음이 급해진다거나 걱정이 있게 되거나 불안감이 온다거나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되게 좋겠다. 무인일주 신강할 경우에. 그렇지만 무인일주도 좀 신약하다. 라고 한다면 이 불이 왕하게 들어와서 나를 돕는 이가 생긴다, 귀인이. 그리고 오히려 관운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인일주가 목만 많고 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좀 자학하는. 뭔가 엑셀이 없고 브레이크만 계속 밟는 느낌인 거죠. 그럴 때, 목 기운을 이제 불이 들어오면 목생화, 화생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브레이크를 좀 자연스럽게, 자, 1단일 땐 1단, 3단일 땐 3단, 이렇게 완충 조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복, 명예, 이런 부분들이, 승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게 됩니다. 또 무일주가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돼도 이제 신약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주가 너무 추운 거예요. 추운 산에 호랑이가 혼자 외로운 거죠. 이럴 때도 이렇게 불이 왕하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이 많은 돈이나 많은 어떤 물이죠. 토한테는 물이 이제 재정이거든요. 오히려 금전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과 협력해서 더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그런 달이 되겠다. 자, 무인일주가 금기가 많았을 때 이제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유리한 거예요. 무인일주가 이제 식신상관, 이 금기가 많다라고 하면 내 재주는 있고 잘났는데 뭔가 거기까지야. 그것이 좀 현실화하는 부분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불이 이렇게 오면서 사람과 어떤 지혜의 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재주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라이센스, 어떤 또 이제 인정이 돼서 내가 쓰여지는 주변이 나를 알아봐주는 그래서 내가 쓰여지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다음은 무오일주 보겠습니다. 무오일주는 무토일간 6개 중에서 강한 일주입니다. 제왕지를 깔고 있죠. 오히려 무진일주, 무술일주보다도 이 분이 더 셉니다. 용암사주라고 하죠. 투산이나 후지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겉은 아주 편안하게 보일 수 있지만 속에는 엄청난 무일주에서 약간 신약한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무일주가 신강하면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쓴맛은 한번 본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인간관계라든지 가족관계,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자, 이런 무오일주가 2025년은 어떤가? 5, 6, 7월은 어떤가? 자, 신강사주가 불리하다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주가 되겠어요. 무오일주, 무솔일주 뭐 비슷한데 무오일주가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신강하신 분들은 25년 특히 5, 6, 7월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 뭐 예를 들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또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물이 또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몸이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수액이 부족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진액이 빨리 떨어집니다. 성인병에 빨리 돌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내가 왕이다라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는 데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불이 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건드리거든요. 환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억제를 알아서 하고 있는데, 참고 있는데, 주변에서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불씨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 할 수 있다. 이럴 땐 이제 천재지변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환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무토일간이 을묘가 잘 발달되신 분들은 정관해복이 있기 때문에 직장운은 좀 있거든요. 내 실력보다는 그래도 명예나 내 직책을 통해서 직장운은 좀 있는데 관인상생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25년에 또 이제 관이 계속 유지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에 사표 던질까?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서 확 이제 던질 수가 있는데 5월에 잘 참고 넘어오신 분들은 6월, 7월에 이렇게 수기가 좀 그래도 들어오기 때문에 요걸 좀 가라앉혀 주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잘 넘겨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6월, 7월이 5월보다는 좀 낫습니다. 네. 수기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무호일주 분들, 특히 신강하신 분들, 5, 6, 7월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편제나 이 정제가 좀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서 임신이라든지, 뭐, 계해라든지 이렇게 오면 이 수기가 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금전적인 그 유리함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무술 일주가 수가 상당히 이제 필요한데 이때 들어오는 수는요 불 기운과 합을 해가지고 목 기운이나 화 기운을 만들어요. 7월도 마찬가지죠. 개수가 또 이 미토에 이제 인묘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수증기 정도예요. 습기, 수증기. 무오일주가 신강한데 이 수증기 습기 가지고 이게 다 식혀지겠습니까? 뭐 좀 비가 수증기 습기까지는 안 되고 비가 실제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7월의 개수는 이 수증기 습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7월에. 그래서 좀 살짝 식혀주긴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개운 의식을 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된다.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 인간관계 조심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직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좀 불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무술일주 보겠습니다. 무술일주도 마찬가지로 무진일주는 굉장히 태도가 유연하고 잘 들어주고 그렇지만 끝내는 이제 자기 고집을 세우죠.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무술일주는 오히려 이게 큰 성이에요. 성의 물상입니다. 아주 단단한 남한산성, 막 이런 무슨 산성,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상도 높고 고집도 굉장히 강하고 선이 분명한 거예요. 동서남북. 호불호도 분명하고 자기 기준이 정확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얘기하면 자기 신념이 정확히 있고 배신 안 때리고 오해할 만한 일을 하지 않죠. 그리고 뭔가를 잘 지키는. 그러면 안 들어줄 것 같은 1순위인 사람인데 막상 자존심 내려놓고 도와도 하면 돈도 탁 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또 깔끔함이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단이 있는데 하지만 무술일주가 이제 간여지동이다라고 해서 위아래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메말랐어요. 아주 건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왕하게 오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5월, 6월, 7월은 잘 좀 버티셔서 가셔야 된다. 이때 뭐 뭔가 새로 뭔가를 내가 하겠다 한다거나 고집을 너무 부린다거나 자존심을 너무 부린다거나 해서 이 지금 5월, 6월, 7월에 뭘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무술일주가 이제 신약하다라고 한다면
이 무술의 단단한 이 성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 수가 있으면 아주 유연한 구석이 있는 거고, 또 나무가 있으면 굉장히 또 이제 수용적인 그런 태도도 이제 있는 분들이고, 또 금이 있다면 또 내 재주를 가지고 펼치시는 그런 설기되는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강하신 분보다는 유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약하신 분들이 이 활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고 아주 물이 강한 사주 아니고는 밑에가 무술일주인데 자자자 뭐 이런 분은 많이 없겠죠. 이런 분 아니고는 이 수가 왕하게 이렇게 뜨는 것, 이 부분은 좀 부정성이 있지만 웬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술일주가 자월인데 신금이 있고 뭐 여기 좀 진토가 있고 이런 식이다. 신자진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얘가 물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편재 정제를 잘 쓸 수가 있어요. 큰 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무술 자체는 웬만해가지고 범람하지 않아요. 물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진일주는 잘 살다가도 자수나 신금 이렇게 해서 물바다가 돼버리면 잘못하면 대운에 안 좋은 신살이나 형 맞고 기문 들어오고 원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술은 웬만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가 왕한 신약도 웬만큼 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무술일주도 신강, 극신강만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무토일관 분들은 전체적으로 올해 아주 극신강이신 분들만 아니면 운이 점점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뒤바뀝니다. 특히 6월엔 많이 뒤바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토는 좀 덜하겠지만 좀 애정사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서 5, 6, 7월 잘 보내시고 7월 말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운세 어떤지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 자, 내가 신강신약인지 모른다. 만세력으로 또 남녀 구분 또는 직장 이렇게까지 올려주시면 더 좀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해주시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개인 신청.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에게 상담 좀 받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들어주시면 공부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토일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내심과 포용력, 수용력의 아이콘 기토일간 분들 올해 평간운이 와서 아마 2월, 3월, 4월 임묘진 이렇게 오면서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꽤 많았다. 변수도 꽤 변화 변동도 많았고요. 그러신 분들 꽤 있으리라 봅니다. 신강, 신약으로 보는 게 일간이나 일주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운세는. 자, 기토일간 분들도 신약한 이제 사주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강한 사주가 좀 불리합니다. 5, 6, 7월에. 그렇지만 좋은 일도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더 근데 많습니다. 내 사주가 신약한지 신강한지 모른다. 그런 분 많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만세력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6월 한정으로 한해서 사주를 분석해서 신약한지 신강한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리고 만세력으로 좀 올려주시고 뭐 직업까지 올려주시면 더 참고해서 도움이 됩니다. 뒤로 갈수록 6월 초 중순 넘어가면서 제가 못 올릴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업로드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이제 집중해서 바로바로 좀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운세를 계속 신강, 신약으로 나눠서 저는 주로 올립니다. 일간, 일주는요, 맞지 않아요.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신강, 신약 정도로는 알아야 이게 운세의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공부 차원, 참고 차원이긴 하죠.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 올해 전화위복이라는 키워드로 월 초에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5, 6, 7월은 이제 불이 왕한 여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강사주가 불리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을정기신개 이 공부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천간에 양간 5개, 음간 5개가 있는데 이 을정기신개 분들은요 모두 밑에 해묘미나 사유축이 옵니다. 그래서 6개의 일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글자가 없다라고 하고 물이 많다라고 하면 이제 재를 더 이제 추구하시겠죠. 어쨌든 기해, 기묘, 기미 일주분들은 명예의 그런 추구 심리가 있기 때문에 관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관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명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특히나 올해처럼 이렇게 인성이 같이 와. 어, 그러면 관인해서 상생한다라는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불이 같이 있다. 다시 기토가 해묘미 글자가 많은데 불도 같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80% 이상 직업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직장명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다. 그리고 실제 이런 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십니다. 근데 이제 해묘미, 기토가 해묘미인데 목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땅은 나무를 일구는 땅이 아니죠. 그래서 기해일주 잠깐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전제가 되죠. 그리고 이 속에는 이 간목이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추구 심리가 많고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한 금전적인 관리에 있어서 아주 꼼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허투루 쓰시는 분들이 아니죠. 그리고 아주 영리하시고 총명하시고 간목이 투출됐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변화 변동이 올해 분명히 있었다. 거기다가 해수 깔고 있는 분들, 특히 이쪽에 있으면 더 이제 직업의 변동성이 있었을 텐데, 직업도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을 내가 직장을 재계약을 한다거나 다시 휴직했다 다시 들어간다거나 부서 이동을 한다거나 조금 더 활동적인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내근직이었다가 외근직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변화 변동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이 있다라는 건. 특히 여기에 해수가 있으면 더 그렇죠. 언제 더 그것이 심화되느냐? 5, 6, 7월. 이때 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해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나 또는 또 이쪽에도 또 있다라고 하면 직장, 주변 환경에 가족의 이동 변화, 변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해수와 사화는 완전히 남과 북처럼 그게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이사나 이동운이 아니더라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많이 움직여주는 게 건강이라든지 어떤 기운이 더 좋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너무 멀리 가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수가 있다. 그러면 해외 여행이나 해외 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지 않고서는 너무 멀리 가는 거는 좋지 않다. 그게 살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움직여줘야 된다. 땅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와 사화가 충돌할 때는 이 속에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위에 을정기신개 요런 글자가 이 위에 투출이 돼 있다. 간목임수 또 이 속에 있는 병화 경금 이런 양간들이 계고가 되면서 땅이 열리면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빙산이 녹으면서 거기에 뭐 세균도 나오고 뭐 어떤 정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부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변화, 변동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됐든 금전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변화 운동이 많다. 어떤 사주가 기토일간이 위에 을정기신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그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엄마 사주다 라고 하면 자식이 뭐죠? 자식이 금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위에 이제 신금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었다. 그럼 요거 이제 자식이 됩니다. 병화가 튀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화를 만나요. 그래서
짝짝 꿍 해가지고 얘네들이 물로 바뀝니다. 묶여버려요. 합과한다고 하죠. 자식이 나와 함께 있다가 독립을 한다거나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든 군대를 가든 뭐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가든 자식의 동태에 변화 변동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냐, 군대 가서 좋은 거냐, 결혼은 좋은 거고, 뭐 오피스텔로 얻어서 나간다는데 내보내야 되냐, 이 긍부정은 대운이라든지 전체사주를 분석해봐야 되고, 그리고 자식의 사주까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의 사주에 엄마의 동태가 있고요. 볼 수 있고, 엄마의 사주에 자식의 동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관되어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예만 보는 거예요. 뭐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게 합해가지고 이게 돈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돈이 묶이는 거, 돈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긍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돈도 있고, 네. 그래서 특히나 이게 해수가 밑에 있다라고 하면 올해 굉장한 변화 변동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공부 차원으로 통변의 좀 디테일한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해묘 볼까요? 이게 편관이잖아요. 무인도 밑에가 이제 목편관이에요. 근데 이제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똑같이 토와 목이지만 편관이지만 그렇게 편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 이 속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살인 상생이라고 하죠. 관인 상생이라고 하고 이런 생애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기묘일주 같은 경우는 속에 나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칠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고 또는 이제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된다. 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시종자가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위를.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묘라는 건 또 내 거기도 하니까 귀를 활짝 열어놓고 좀 예민하고 좀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효일주 분들이 위장계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신경성 위장병 같은 거 있죠? 입이 짧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속에 있는 간목, 정관이죠. 정관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진 않지만 정관의 복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투출이 이렇게 어디에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평생 직장이 있거나 남편이 평생 직장이 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조, 안정된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묘일주가 올해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있지만 결국은 정인의 힘으로 긍정화가 되고 결과는 결국은 좋아진다. 그때만 좀 잘 참으면 인묘진의 봄을 지나면서 이런 일과 직장과 남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봄에 좀 심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불의 기운이 이제 온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요일주가 신약할수록 긍정적이다. 다시 자리를 잡고 잘 간다. 5, 6, 7월은 거기다가 정제와 편제는 신약 사주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이 많지 않고서는. 그래서 모든 것, 건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안정적인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제 어떤 친구 동료의 어떤 도움으로 재취업을 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게 인성이 이제 계약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문서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도 이때 다시 관인산생이 되기 때문에 이때 취업을 잘할 수 있으니 취준생분들 취업 운이 좀 조금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많이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6월 같은 때에 김효일주 기토일간들이 취업이 돼서 내가 안정된 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신약사주는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길이 더 많다. 신강은 어때요? 신강은 올해나 특히 올해 5, 6, 7은 굉장히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야 돼요? 좋은 곳에 들어가야지 기대치를 높이면 안 되고요. 기대치를 내려야, 그리고 욕심도 잠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자기 개발. 자기 개발에 집중하면 굉장히 좋죠. 인성이 왕하게 들어왔으니, 인성이 왕하게 들어오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공부하고 책 읽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또는 너무 내가 잡생각으로 너무 잠이 안 오고 미치겠다 이러면 명상 같은 걸로 생각을 놓는 훈련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3개월은 명상센터나 아니면 종교의 템플스테이 이런 데 가서 가을, 내년을 위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놓으시는 게 훨씬 나중에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로. 건강적인 부분도 굉장히 불리하고, 또 취업운도 조금 이제 불리합니다. 관이 너무 설기되기 때문에. 그리고 애정운은 제가 많이 잘 안 보긴 하는데, 이럴 땐 애정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안 좋은 사람과 엮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묘일주, 해묘, 미 볼까요? 기미일주 분들은, 왜 한 고집하죠? 이 고집이 굉장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로서의 이 완벽성이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해내는 분들이죠. 여기에는 이제 을목도 있고 또 정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편관입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해내야 하는 그런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신 분들이에요. 그걸 이겨냈을 때는 그 누구보다 피셔널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예민성이 있어서 김일주 분들은 노년에 50대 넘어가면 건강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자기관리, 건강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의 어떤 생명력이나 간목의 어떠한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을 다 인멸시켜요. 없애버리기 때문에 50 전은 생명 활동이 그래도 왕성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정신력 싸움이에요, 이 몸도. 근데 50, 60 넘어가면서부터는 시간도 많이 생기고 기능도 약해지면서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일준 항상 내 몸의 체에 대한 그 고민을 항상 같이 가시면 좋고, 특히 7월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 같은 거는. 자, 그 외에 김일주분들은 능력자입니다. 일머리도 있고 일 잘하십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을목이 지장간에 있던 을목이 투출되면서 이 스트레스, 내가 그동안 인내하고 참고 조절하고 있었던 이런 어떤 신경 쓰는 일들이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직장이 됐든 남편이 됐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가야 돼요. 아마 5월에 식신제살로 그 부분들을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그 문제들을 아마 교통정리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건 사주 구조에 따라 한 번 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올해는 뭐예요? 전화위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이혼해서 더 잘 살게 된다거나, 이혼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이들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자,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곳에 더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5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걸 싹 교통정리를 한다.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었고, 또 미래에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있었겠지만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전화위복으로 더 좋은 곳을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5월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정돈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6월, 7월에 좀 더 안정된 패턴으로 갑니다. 기미일주 분들도. 자, 근데 기미일주 분들도 불리한 조건의 사주는 신강 또는 극신강이신 분들은,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매끄럽지 않아서 인간관계에 대한 트러블이 꽤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나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다거나, 감정 트러블로 인해서 조금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사람들에게 좀 실망하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드렸듯이 이제 건강운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 7월. 그리고 사주에 신금이나 유금, 이 금기가 약하다라고 한다면요. 6월엔 식상사주분들은 좀 애정사로 불리한 부분이 있겠다. 좀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싸운다거나 헤어진다거나 이별수도 좀 있고 또는 삼각관계에 빠져서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신약이신 분들은 나는 선하게 그냥 잘 사귀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와 관계에서 삼각관계에 처해지는 환경에 의해서 그런 복잡한 애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약사주가 그래도 조금 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도움으로 빨리 빠져나온다. 부정적인 것도. 그리고 이제 길작용도 있겠다. 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평관을 해결하면서 직장도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라이센스나 취업 합격 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운 거를 그동안 공부한 거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사유축이 이제 지지에 있다. 이 분들은 금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내 라이센스라든지 내 기술이라든지 이게 이제 정신적인 기술이든 손기술이든 이런 나만의 특별한 전문가적인 소유자다. 기사 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정인을 깔고 있고 말씀도 아주 잘 하시죠. 기토는 기토 자체가 원래 어때요? 아주 수용적이고 인내심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토는 태양을 품은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엄청난 또 열정이 숨어 있다. 겉하고 속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속에는 엄청난 욕심과 이상과 그리고 뭔가 내면을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죠. 그것들을 어떤 인성의 학문으로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무의식적 심리 추구는. 주변 사주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겠죠. 어쨌든 기사일주는 정말 이제 신약 사주가 더 유리합니다. 대운까지 항상 같이 봐야 된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야 돼요. 기사일주는 밑에 경금을 숨겨놓고 있어요. 경금이라는 것은 뭐죠? 상관입니다. 상관은 어디 가서 말발로 지지 않죠. 칼자루를 하나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카로움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사화 속에 있는 경금은 이 입심이 굉장히 센 게 있는 거예요. 한번 화나면 강력한 분노 포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지 신금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강력한 이제 상관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을사가 왔죠. 그러면 나와 비슷한 고객, 나와 비슷한 상사, 나와 비슷한 직원과 함께 뭔가를 협력해야 할 수도 있고 또 해결을 해야 할 만큼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5월은 자, 이 초록뱀이고 이건 백사고 여긴 나는 노란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서로 엮여서 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협력을 해서 아주 더 큰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올해 그리고 5월 달에. 근데 이제 6월에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돼서 결판이 좀 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강하신 분들은 꽤 경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제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패하는 격으로 흉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5, 6, 7월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 욕심 내려놔야 되고 기대에 크게 갖지 말아야 되고 요즘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사주가 좀 유리하죠. 신약사주는 항상 들으려고 하고, 그게 나쁘게 생각하면 사람을 의존하는 거긴 한데, 이럴 때는 그 어떠한 내가 의존했던, 기대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떠한 이 평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이 사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잘 협력해서 가는 구조로 가시는 게 이 신약하신 분들은
더 좋다. 그러니까 선생도 많이 두고 스승도 많이 두고 친구도 많이 두고 그러시라. 근데 신약사주 분들은 어때요? 사실은 귀가 얇고 많이 끄달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들이 복이 다 나에게로 와요. 누구든지 좋은 사람 만난다고 활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강한 분들은 자수성가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식이 많이 있거든요.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다. 근데 신약사주는 진짜 들어요. 그래서 인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사일주는 이 자체가 신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좀 신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그러나 주변이 신약하다. 전체 사주로 봤을 때 신약하다라고 하면 올해 그리고 5, 6, 7월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일주별로는 봐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기유일주도 황금닭이라고 하죠. 밑에 식신의 장생을 깔고 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 복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주 구조가 이상하지 않고서야. 그리고 자기도 이제 식신의 어떤 그 완벽성과 또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 자체로 복이 있는 사주예요. 평생 먹을 복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식신을 밑에 하나 갖고 있다면.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더 예민성과 긴장성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좋은 분인데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내가 불편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로 상당히 배우자와 트러블이 있는 그런 인상이 꽤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 많은 기후 일주가 올해는 어때요? 올해 좋습니다. 올해 극신강 극신약하는 그런 사주만 아니거든요. 이 정인의 복이 있어요. 이 편관 정인이라고 하는 건 외부의 어떤 큰 조직입니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 내 가치가 올라가는 해입니다.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사주 구성이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올해 전체의 기후일주는 나쁠 게 없다. 그리고 편관이 와도 식신 제사를 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 그 조직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가치가 제일 연봉이 제일 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항상 조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자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이 그걸 방해하는 게 많으면 안 돼요. 이 식신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기후일주분 중에서 좀 잘 지금 못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구조분들은 이 유금이 눌린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목이 너무 많거나 화가 너무 많으면 이 유금보다 얘네들 세력이 더 세면 얘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제 일머리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거나 너무 느리다거나 속도가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일터에서 아니면 또 배우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말고는 굉장히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이제 개운법을 좀 쓰셔야 돼요. 개명 개운 전문가인데 이름 얘기는 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사주가 이 기후일주처럼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인자가 있는데 뭔가 직장에서 아니면 일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타고난 내 사주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력형이거든요. 기후일주분들이. 근데 사주가 안 좋다라고 하면 후천적으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대운이라는 거는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년씩 기상 같은 거예요. 뭐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허리케인이 이르는데 내가 노력하면 돼. 이런 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운적으로 도움도 받고 가면 좋겠다. 이걸 언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후일주한테 얘기를 하네. 자, 그래서 기후일주가 신강하다라고 한다라는 건 뭐가 많은 거죠? 불이 많은 거고 또 토가 많은 거예요. 신금인데 시종자야.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매장 당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여기 보석이 있는지를 몰라. 대운을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후일주의 이 유금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건강한 분들은 이런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의식 개운이나 개명이나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또 월운세 보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식신이
또는 이제 상관이 떨어져 나갈 때 많이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내 입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정도로 병이 악화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수명성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주가 너무 뜨거운 사주다라고 한다면 항상 원기 회복, 충분한 수면을 항상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또 생명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장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잠만 잘 자고 일어나면 또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막 그러니까 수면 시간 줄여서 뭐 일을 한다거나 너무 성실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만사가 다 틀어진다. 자, 그래서 기후일주 좀 길게 하네. 신상관이 많은 이제 신약 기토다라고 하면 불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내 지식과 공부와 가방끈과 자격증이 능력 발휘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결실을 맺는다. 거기다가 정제, 편제까지 이제 들어오니까 나쁠 게 없어요. 이 정도면. 근데 너무 금이 많다. 그러면 그렇게 긍정으로만 신약사주가 긍정적인 그런 5, 6, 7이 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오호, 마지막이다. 기축일주. 자, 기축일주는 교육자가 참 많고 정신, 철학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더 잘 풀리는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기축이 가을에 태어나면 제조업에도 많이 있고 내 손기술, 기술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금기운이 많으면 내 어떤 전문 라이센스로 가야 된다거나 또 뭐 예체능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상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교육 강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런 기축일주가 그러나 이제 가족 관계에 있을 때는 이제 자식 문제 이 부분에 공부거리가 좀 있는 통계가 좀 많기도 한데 신강했을 때 마찬가지로 토와 화가 많다. 적당히 있으면 기축일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왜 이 동토를 녹여서 내가 나무도 심고 뭐 과일도 심고 해서 과일나무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생산력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런데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부정적이겠죠. 부정적. 내 고집. 그렇지 않아도 기축일주는 자기 신념이 확고한 기준과 선이 명확한 아주 발음을 추구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정관념에 의해서 기회를 놓친다거나 너무 과하게 된다거나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너무 한 곳만 본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만사 형통이 될 수 있다. 신약했을 때 이 불들이 와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겨울에 꽁꽁 얼은 땅을 녹여서 뭐든 심을 수 있는 그래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해이고 좋은 달이 됩니다. 특히 유금까지 있으면 사유축으로 되는 해거든요. 6월, 7월은 이 수기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돈과 금전의 소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주 자체에 임수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토 자체는 습토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들이 수기가 들어오면 기토타김이라고 해서 흩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이런 구조, 원래 이런 구조, 밑에 뭐 자수고, 여기도 자다, 뭐 이런 사주는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도덕성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주 또한 올해 그리고 5, 6, 7월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된단 말이에요. 인성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어찌됐든 기토는 신약했을 때 굉장히 올 한 해, 5, 6, 7 긍정적으로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는 좀 유리한 환경의 운이다. 기축일주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장장에 병정무기 네 분들의 일주별로 신강 신약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 못 드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차원으로 참고로 야 요런 기운이구나 5, 6, 7월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7월쯤에 다시 한번 가을의 운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